안녕하세요. 여행 톡톡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마카오인데요. 마카오는 홍콩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홍콩이랑 함께 3박 4일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 톡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카오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마카오 여행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마카오 꿀팁과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러 가볼까요? 가장 먼저 마카오 여행 준비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카오는 주로 중국어를 사용해 홍콩 여행과 함께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화폐 단위는 홍콩이랑 달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콩은 홍콩 달러를 사용했다면 마카오는 마카오 파타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홍콩에서는 파타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홍콩 여행의 필수 준비물인 옥토퍼스는 마카오에서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마카오에서는 숙박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셔틀버스를 잘 활용하면 교통비 0원으로 충분히 둘러볼 수 있으니 걱정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카오는 굉장히 작은 지역으로 크게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두 지역 간 거리는 버스로 약 20분이 소요되며 부지런히 움직이면 마카오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충분히 두 지역의 주요 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카오만 집중적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인천과 마카오 국제공항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왕복 항공권은 최저 25만 원부터 40만 원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항이 타이파 섬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숙소는 타이파 섬에서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마카오는 홍콩 여행과 함께 묶어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콩에서 마카오까지는 주로 페리가 자주 이용됩니다. 마카오 페리터미널과 타이파 페리터미널 두 곳이 있으며 가장 자주 사용되는 페리 업체는 워터젯과 터보젯이 있습니다. 우선 워터젯은 타이파에서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데요. 터보젯은 타이파와 마카오 반도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페리를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일치기 마카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아침 일찍 마카오 페리터미널을 통해 도착해 타이파 페리터미널로 돌아가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홍콩 공항으로 도착한 분들이라면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HZMB 포트로 마카오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홍콩 공항에서 홍콩 포트로 홍콩 포트에서 약 50분 동안 버스를 타고 HZMB까지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1인당 약 75달러가 필요하다는 점만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카오는 아침 일찍 도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야외 관광 명소가 많은 마카오 반도를 아침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돌아보고 타이파 지역으로 넘어와 실내 관광지 등에서 쇼핑을 즐긴 뒤 타이파에서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 무난한 여행 코스입니다. 홍콩으로 간다면 타이파 페리 탑승장을,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마카오 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1박 2일을 마카오에서 보낸다면 보다 여유로운 관광이 가능한데요. 첫째, 나름 마카오 반도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나도 광장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사원, 기아 요새 등을 방문한 뒤 마카오 타워에서 야경을 감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틀째에는 세나도 광장에서 타이파의 콜로안 해변을 둘러본 뒤 타이파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곧장 타이파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으니 여유 시간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콜로안은 조용한 해안마을, 타이파 중심지는 쇼핑과 카지노 등 놀거리가 가득한 것을 참고하세요. 2박 3일이라면 보다 널널한 여행이 가능한데요. 마지막 날 쇼핑이나 콜로안 해변을 몰아넣고 여유로운 여행 마지막 날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2박 내내 타이파 중심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을 일정에 넣기에도 좋은데요. 콜로안 빌리지는 작고 조용한 해안마을로 1시간이면 동네를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마카오에 머무는 일정이 아니라면 생략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세나도 광장입니다.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 여행이 시작되는 유럽풍의 광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포르투갈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유럽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장 내 자리하고 있는 자비의 성체를 비롯해 성 도미니크 성당과 몬테 요새, 성 바울 성당 유적 등 마카오를 대표하는 관광지들과 이어져 있으며 현지인들에게는 만남의 광장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나도 광장에서 마카오의 다양한 공식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해가 진 후에는 은은한 조명을 밝힌 야경 명소로 변신해 늦은 시간에도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고 하니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성 도미니크 성당입니다. 성 도미니크 성당은 오랜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마카오 최초의 성당인데요. 웅장한 바로크식 외관, 목조 천장과 화려하게 장식된 제단의 내관을 비롯해 조각상, 미술품 등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 도미니크 성당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4층으로 이루어진 성당의 건물과 2층부터는 작은 박물관 겸 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그림, 십자가와 같은 가톨릭 관련 물건들을 비롯하여 미사 때 신부님이 착용하는 의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 300여 점의 공예품 등 다양한 관련 물품들을 통해 가톨릭과 성당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이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성 바울 성당 유적입니다. 성 바울 성당 유적은 마카오를 대표하는 성스러운 유적지인데요. 설립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유럽풍 성당이었으나 1835년 대형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고 지금은 성당의 정면과 벽, 계단, 지하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전면부 2층에는 예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4개의 청동상이 있고 3층에는 성모 마리아의 동상이 있으며 꼭대기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정교한 비둘기 조각이 있는데요. 옛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지만 마카오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알려져 항상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마카오 에펠탑입니다. 마카오 에펠탑은 파리의 에펠탑을 재현한 마카오의 랜드마크인데요. 실제 파리 에펠탑의 절반 크기로 건설하여 에펠탑 모형 중에선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에는 우리나라의 남산과 비슷하게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하며 7층과 37층의 전망대에서 마카오 도심의 아름다운 전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마카오 에펠탑은 매일 밤 6,600여 개의 알록달록한 조명이 마카오의 밤을 수놓는 화려한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조명이 들어온 채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맞춰 반짝이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펠탑 앞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고 하니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베네시안 리조트 마카오입니다. 베네시안 리조트 마카오는 마카오를 상징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조트형 복합 시설인데요. 최고급 시설에서의 숙박은 물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파인다이닝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에서 세계적인 명품까지 600개 이상의 상점이 있어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재현하여 만든 인공 운하에서 곤돌라를 타보며 곤돌리에의 세레나데까지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곳곳에 디테일한 문양과 화려한 예술 작품들이 그려져 있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웅장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카오 자유여행 코스를 비롯해 꿀팁까지 그야말로 마카오 여행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마카오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